2025년 12월 23일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는 바로 통일교 특검 얘기입니다. 이 보시는 그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통일교 특검을 발의했는데 그 전에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소수 정당 대표끼리 맞붙은 게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대표의 사과를 받으셨는데요. 학생이 방송 나오려고 하면은 공부를 좀 하고 나와야지. 이준석도 지금 뭐 통일교 의혹의 선상에 올라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조국 대표가 정말 방송 나오실 때 공부를 안 하시고 나오시는구나. 조국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올렸는데 사과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조국 대표가 거짓말을 많이 쳐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하다 보니까 교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의 두려움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과 형식이 좀 이상하긴 하던데요. 사과를 받은 건지는 제가 뭐 의사표명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시라고.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은 지금은 안 하겠다. 좀 더 두려워하시라고. 정혁진 변호사님, 애초에 조국 대표가 이준석 대표 통일교 연관 문제 이걸 얘기했다가 순간 착각했다. 이준석 대표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앙금은 좀 두 사람이 남아있는 듯해요.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받은 느낌은 조국 대표가 좀 당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 소외된 정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만 통일교 특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 통일교 특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혁신당의 작품 아닌가.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 뭐 천하람 원내대표 등의 정치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졌던 게 개혁신당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강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당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당 가운데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당 사이즈로만 보면 개혁신당보다 조국혁신당이 훨씬 크잖아요. 의석수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조국혁신당도 통일교 특검에 빨리 합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와도 관련이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뭐 앞서 화면에도 잠깐 봤지만 오늘 오후인가요?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주영 정책의장이 같이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제 보수 야당의 저 공동 발의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제 저희 민주당에서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이후에 양당의 원내대표 간 그 접촉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합의가 안 돼서 일단 양당이 각자 발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그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이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뭔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동 발의한 건 법원행정처 2명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 만남 의혹도 포함해야 된다. 민중기 특검도 포함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달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김근식 교수님, 정치권에 오래 계시면서 사실 수많은 특검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셨을 텐데 아예 한쪽에서는 친문을 버리는 거다라는 야당의 시각도 있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아예 나경원 의원도 그러면 당신들 논리하면 나경원 의원도 야당이 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교 특검에 여야가 일단은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타협을 이뤄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해서 저는 타협점을 찾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통일교 특검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를 시작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거론되는 몇몇 인사들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튀어나올 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교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단의 어떤 수건 사업을 관철시키고 예. 정치적 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줄을 대고 노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여당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야당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정말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이 두 개가 지금 착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의 의혹처럼 돈을 받아서 정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서 범죄 혐의가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통일교라는 데가 광범위한 단체들과 또 시민단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단체들의 공식 행사에 가서 예. 발표하거나 또는 축사를 하거나 영상을 보낸 것 자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공식 행사에 가서 축사했던 그런 내용 등 정도까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하는 것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예. 이 두 개가 모두 수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통일교 행사에 누가 얼마나 접촉하고 축사를 맞이 갖고 방문했는지에 대한 것도 드러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이 사건이 정말 누구에게 손해일지는 여야 모르는 상황,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아마 통일교 특검이 진행돼서 그 끝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뜻 먼저 계산해보고 우리가 받아도 되겠다 안 받아도 되겠다 계산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도학 의원님 이건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확대된 얘기긴 한데 오늘 부산에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까지 거론했어요.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많던데요. 뭐 저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선거 포석 아니냐 여러 개를 두고 하는데 예.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전재수 장관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아니면 북극 항로에 대한 훨씬 더 절박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포석하에 예. 그렇게 한 것인데 당연히 전재수 장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뜻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 메가시티라든가 뭐 북극 항로 우리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극을 더 만들어서 남부권역에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일자리도 얻고 먹고 살 만한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람으로 아마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늘 통일교 특검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여전히 특검의 추천을 누가 할지에 대한 앞으로 뭐 그게 섣부르게 빨리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1위까지 짚어봤습니다.